안녕하세요. 예식장 뷔페에서 일하고 있는 30대 후반의 남성입니다. 근무를 끝내고 집에 돌아와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며 잠든 아이들의 인형 같은 얼굴을 내려다보고 있으니 너무 행복하네요. 4년 전 3살 배기 딸과 저를 남겨두고 아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이 많고 사람들에게 싹싹한 모습에 반해 제가 먼저 좋아한다고 고백하며 결혼을 했는데요. 출산을 하고 사람이 완전 뒤바뀌더니 밤마다 친구들을 만나 도박과 술에 빠져 가정이 점점 소홀해지더군요. 수십 번을 붙잡아두고 말로 타이르고 눈물로 호소해보았지만 달라지는 모습도 잠시 야금야금 저희의 재산을 도박장에 쏟아부었습니다. 그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슬픔과 증오로 변하는 동안에도 저는 아이를 엄마 없는 아이로 키우고 싶지 않아 참고 기다려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저의 애타는 마음을 외면한 채 점점 다른 사람이 되어갈 뿐 예전에 사랑스럽던 아내로 돌아와주지 않더군요. 제가 모든 카드를 빼앗고 통장에 손을 못 대게 하자 그녀는 빌라 보증금을 빼돌려가면서까지 도박장에 돈을 갖다 바치고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의 보금자리에까지 손을 대는 모습에 안쓰러운 마음도 화가 나는 마음도 모두 사라지면서 더 이상 지켜볼 마음이 사라지게 되었고 그 사람과 갈라지는 것만이 아이를 위하는 길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혼하자는 저의 말에 그 사람은 의외로 덤덤히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법원에서 이혼 절차를 모두 마치고 정식으로 갈라서게 된 그날 그 사람의 친구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경수 씨, 저 미진이 친구 윤정이에요. 불쑥 연락드려서 죄송합니다. 근데 너무 경황이 없어서 미진이가 약을 먹고 병원에 실려갔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미진이는 연락드릴 부모님도 안 계시고 생각나는 게 경수 씨밖에 없어서. 연락을 받고 너무 놀라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그 사람은 이미 눈을 감은 후였어요. 표정 없이 싸늘하게 눈을 감은 그 사람의 얼굴을 보는데 그동안 너무 많이 울어서 그런지 더 이상 눈물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이제 남이 되었으니 차갑게 마음을 먹고 병원을 나서려는데 그 사람의 친구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저 염치 없지만 미진이가 이걸 남기고 갔다고 해서. 연신 눈물을 흘리며 제 손에 봉투 한 장을 쥐어주기에 그 자리에서 열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애써 냉정해보려 했던 저의 마음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봉투 안에는 아이를 갓 출산하고 셋이서 함께 찍은 사진과 편지 한 장, 꼬깃꼬깃한 지폐 몇 장이 들어있더군요. 경수씨, 나 미진이. 힘들게 해서 미안해요. 이렇게 해야 다 끝낼 수 있을 것 같아. 당신은 이제 내가 싫지요. 내가 참 못됐어. 처음부터 나쁜 짓이란 걸 알면서도 어른답지 못하게, 엄마답지 못하게 호기심에 발을 들이고 우리 가정을 망쳐서 미안해. 이대로 눈 감았다 뜨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죽기 전에 칼국수 먹고 싶었는데 이제 죽을 건데 먹어서 뭐하나 싶어서 안 먹고 가요. 당신이 나 대신 맛있게 먹어줄 수 있을까? 우리 자주 가던 칼국수집, 그때의 좋은 모습들로만 날 기억해줄 수 있을까? 끝까지 이기적이어서 미안해. 우리 예쁜 딸 서윤이 못 지켜줘 미안해. 예쁘게 커가는 모습조차 난 지켜볼 자격이 없는 것 같아. 여보, 미안해. 못난 나 있고 부디 행복해줘. 칼국수를 참 좋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만나던 날 데이트 장소도 칼국수집이었어요. 서연이를 가지고 입덧으로 고생할 때에도 칼국수는 잘 먹던 그녀였습니다. 그렇게 좋아했던 칼국수를 먹고 싶은 마음을 누르며 서둘러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 왜 그리도 슬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정말 아무런 감정도 남아있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편지를 읽으니 애써 머릿속에서 지워버린 그녀의 웃는 얼굴과 행복했던 지난 날들이 필름처럼 스쳐가면서 뜨거운 눈물이 목구멍으로 차올랐습니다. 모든 게 제 탓인 것만 같았어요. 저는 결국 조금만 더 그녀의 곁에 머물러 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세상에 가족이라고는 저와 서윤이밖에 없었던 그녀를 위해 조촐한 장례식을 치러 주었어요. 그렇게 저는
한 사람과 두 번의 이별을 하고 2살짜리 아이와 둘만 남겨진 채 세상의 현실에 부딪혀야 했습니다. 저는 호텔 전문학교를 졸업 후 아는 선배가 운영하는 작은 이탈리안 식당에서 보조를 하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은 문제없이 잘 지내왔지만 이제 저희 집에는 서연이의 보호자 역할을 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일을 하면서 아이를 케어해야만 했었죠. 쭈뼛쭈뼛 부탁하는 저에게 선배는 흔쾌히 허락을 해주었습니다. 서연아, 아빠하고 같이 출근하자. 처음 서윤이를 데리고 출근했던 날, 평일이라 점심시간 외에는 손님이 없어 한산했고 아무도 없는 직원 휴게실에서 낯설어하는 서윤이를 선배와 동료들이 먼저 챙겨주었어요. 서윤아, 삼촌이랑 과자 먹을까? 잘생긴 삼촌 해봐. 삼촌. 그러면서 저희 서윤이는 너무나도 예쁘게 한박 웃음을 지으며 되지 않는 발음으로 안해 하고 삼촌을 놀리곤 했어요. 그렇게 무난하고 화목했던 아이 동반 출근 날이 하루 이틀 지나고 주말이 되었을 때 사고가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평일과는 달리 점심시간 외에도 손님이 많아 서연이는 계속 휴게실에 있어야 했어요. 함께 일하는 동료들의 배려로 일하는 중간중간 휴게실에 가서 아이 밥도 챙겨주고 안아주고 놀아주고 낮잠도 재웠지만 아무래도 사람 온기가 없는 텅 빈 곳에 혼자 있다 보니 아이도 심리적으로 불안했던 것 같습니다. 낮잠을 막 재우고 돌아와 빈 접시를 치우는데 서윤이가 울음을 터뜨린 거예요. 저는 제 딸의 울음소리가 그렇게까지 클 수 있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휴게실 안에서 터뜨린 울음임에도 불구하고 식당 내부에 서윤이의 울음소리가 쩌렁쩌렁 울렸어요. 손님들이 놀라서 주위를 두리번거렸고 저는 앞뒤 볼 것 없이 냅다 휴게실로 달렸습니다.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1시간마다 울어대는 서윤이 때문에 화목했던 팀원들 사이 분위기가 조금은 냉랭해졌음을 느꼈어요. 그날 하루 영업이 종료되고 녹초가 된 채 마지막 테이블을 정리하는데 함께 홀에서 근무하는 지영 씨와 혜진 씨가 함께 제게로 오더라고요. 대리님, 내일부터는 혜진 씨랑 제가 서연이 자주 살필게요. 힘내세요. 아니에요. 제가 괜히 다들 정신 사납게 한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합니다. 서연이 귀여워서 더 자주 보고 싶어서 그래요. 그죠, 혜진 씨? 네, 대리님, 걱정 마시고 서연이랑 얼른 들어가세요. 여긴 저희가 마무리할게요. 다들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그날 하루는 동료들의 배려와 따뜻한 말 한마디로 잘 마무리가 되었지만 문제는 다음날 일어났습니다. 제가 손님들 식사 결제를 도와드리는 동안 서연이를 봐주고 있던 혜진 씨가 휴게실 문을 박차고 나오며 소리쳤어요. 저 못하겠어요. 제가 남의 해보로 여기 취직한 줄 알아요? 잔뜩 울상이 된 채 혜진 씨가 얼굴에 묻은 과자 부스러기를 털며 제게로 걸어왔습니다. 대리님이 결정하세요. 애기 다른 데 맡기시던지 제가 그만두던지. 근데 대리님이 그만두시는 게 가장 베스트 아닐까요? 뒤이어 휴게실에 있던 서연이가 울어대기 시작했고 식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결제를 하던 손님들도 당황했는지 저와 혜진 씨를 번갈아 보더군요. 갑작스런 상황에 제가 손님 응대와 상황 정리를 전혀 진행하지 못하자 주방에서 세팅을 돕던 선배가 뛰어나와 저 대신 카운터에 섰습니다. 아유, 뭔 일이래? 애기 숨 넘어가겠어요. 어서 가서 달래야지.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손님. 식사는 맛있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불편할 게 뭐 있어요? 근데 식당 분위기가 좀 그러네요. 맛은 참 좋은데. 저 애기 아빠? 얼른 가서 애기 업어줘. 저러다 애 숨 넘어가. 죄송합니다. 제 어깨를 두어 번 두드리는 선배와 헝클어진 머리를 하고 바라보는 혜진 씨를 지나쳐 찡그린 미간을 하고 식사하는 손님, 킥킥 수군거리며 비웃는 손님 모두를 지나쳐 휴게실에 들어와 서연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거짓말처럼 울음을 뚝 그치는 서연이를 보면서 이 작은 아이가 뭘 잘못했나? 그리고 대체 나는 뭘 그렇게 잘못했기에 이렇게 살고 있나? 서러움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서윤아, 우리 서윤이
우쭈쭈. 제 속을 알 리가 없는 서연이는 아빠다 아빠 하며 생글생글 웃었습니다. 그렇게 30분쯤 지났을까요? 생글생글 웃던 서연이가 스스로 낮잠에 빠지고 조용히 휴게실 문이 열렸습니다. 선배였습니다. 경수야, 잠깐 얘기 좀 하자. 네, 형. 죄송해요. 괜찮아. 네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힘들지? 형, 아무래도 제가 그만두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생각은 그런데 현실은 이렇게 그만둬서 서연이 데리고 어디서 뭘 할 수 있을까 싶고. 네 마음 알아. 오너 입장에서 널 보내는 게 너무 아깝고 아쉬워서 내가 케어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같이 해보려고 했는데 내 욕심이었나 봐. 너 서윤이 데리고 출근하기에 좀 더 나은 곳으로 형이 찾아놨어. 여기보다 일은 더 힘들겠지만 우리 아버지 지인분이 매니저로 계신 곳인데 너만 괜찮다고 하면 내가 연락해둘게. 너도 숨을 쉬고 살아야 하지 않겠니? 선배는 서윤이 엄마가 세상을 떠났을 때부터 저를 위해 수소문에 서윤이를 혼자 두지 않아도 될 만한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내일은 월요일이라 식당 휴무이니 면접을 보는 동안 서윤이를 돌봐주겠다고 하더군요. 막막한 제 심정을 알아주는 선배에게 너무 고마웠어요. 그렇게 저는 선배가 소개해준 뷔페에서 짧은 면담 수준의 면접을 보았고 정들었던 선배네 식당을 그만두고 새로운 직장에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새로 일하게 된 뷔페는 예식장을 끼고 있는 아주 큰 뷔페였어요. 같은 건물 안에 예식장, 뷔페, 호텔, 카페, 놀이방까지 있는 곳이었죠. 직원들과 고객들을 위해 운영 중이던 놀이방에서 서연이는 친구도 사귀고 다양한 놀이도 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매일 출근길에 서연이를 놀이방에 맡기고 남들보다 늦은 식사 시간엔 서연이를 보고 다시 서연이를 놀이방에 맡기고 퇴근 후 다시 서연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일상이었죠. 집으로 돌아와 빨래랑 청소를 하고 서연이 밥을 먹이고 놀아주고 씻기고 그러다 보면 어느덧 자야 할 시간입니다. 그렇게 서연이를 재우고 나면 9시에서 10시쯤 됩니다. 새근새근 잠든 서연이를 보며 어떤 날은 저도 모르게 같이 잠들어 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날은 자격증 공부를 했습니다. 여기 와서 일하면서 사람들과 얘기를 나눠보니 이 뷔페 중식 주방장님이 그렇게 페이가 좋다고 합니다.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을 아기 아빠가 있을까요? 제가 또 호텔 전문 학교를 나오면서 양식 자격증은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선배네 식당에서 일하기 전에는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주방 보조를 했었고요. 물론 선배네 식당으로 옮기면서 주방에서 일하기엔 제 얼굴이 아깝다는 선배의 말에 홀 서빙 관리를 하며 지냈지만요. 귀담아 듣던 저는 용기를 내어 중식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하루 종일 서서 일하고 집에 돌아와서 서연이를 돌보고 나면 정말 피곤합니다. 일과 육아를 병행해 보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서연이를 생각하면 꾹 참고 공부해서 더 많이 버는 아빠가 되고 싶더라고요. 저희 서연이는요, 아침 대여섯 시면 깨는 공주님이었어요. 그럼 저도 덩달아 기상을 합니다. 우리 딸 다시 토닥여서 재우고 저는 잠이 깼으니 그 틈에 또 공부를 했어요. 남들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고 더 오래 걸릴지도 모르겠지만요. 그렇게 저와 서윤이는 예식장 뷔페 생활에 완벽 적응하여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서윤이는 그 사이 고맙게도 건강히 훌쩍 자라주었고 제법 말도 할 줄 아는 4살짜리 귀여운 꼬마 아가씨가 되어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그날은 예식이 있는 날이라 손님이 많은 날이었어요. 음식을 올려두어도 금방금방 소진되기 때문에 주방에서 바로 보이지 않는 자리에 있는 음식들은 제가 돌아다니며 체크해서 주방으로 무전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유독 한 가지 음식만 한 바퀴 돌고 나면 비어있고 한 바퀴 돌고 나면 비어있는 겁니다. 이상하다는 생각보다는 오늘 저 메뉴가 손님들 입맛에 맞는가 보다 하며 또 한 바퀴를 돌고 왔어요. 그러다 접시 가득 방금 그 메뉴만 퍼담고 있는 한 손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정말 맛있게 잘 되었나 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홀을 돌면서 그 손님이 앉은 테이블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또래의 여자 손님이었습니다. 접시 한가득 퍼담은 음식에는 손도 대지 않고 눈동자를 대굴대굴 굴리며 물만 마시고 계셨어요. 일행이 오면 같이 드시려나 싶은 찰나 손님이 가방에서 봉지를 꺼내 그 음식을 봉지에 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순간적으로 움찔했지만 일단 지금은 사람도 많고 그냥 지켜보아야 할 것 같은 마음이 들어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손님은 가방에 두 봉지를 담고 나서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뭔가 사연이 있어 보였습니다. 사람들 많은 곳에서 망신을 주고 싶은 마음은 눈꼽만큼도 없었기에 조용히 그 손님을 따라 나갔어요. 손님은 엘리베이터 앞에 서서 순서를 기다리다 바로 위층에서 멈춰버리는 엘리베이터를 보고는 급하게 계단으로 내려갔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큰 돈을 훔치고 달아나는 사람 같았어요. 마침 계단에는 아무도 없었고 저는 그 손님을 불러 세울 수 있었습니다. 저 손님, 어? 일부러 배려한다고 큰 소리를 내지 않고 조용히 부른 것에 도리어 더 놀란 듯 손님은 그대로 계단에 주저앉아 버리더군요. 너무나도 죄송한 마음에 얼른 달려가 일으켜드리자 황급하게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죄송하지만 뷔페 음식은 따로 싸가시면 안 됩니다, 손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손님은 얼굴이 파랗게 질리며 눈물을 펑펑 쏟았습니다. 도리어 제가 죄송한 상황이 되고 말았죠. 다음부터는 손수건을 챙겨 다녀야겠다 생각하며 손님을 다독였습니다. 아닙니다, 손님. 우선 진정하세요. 제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제서야 그 여자의 행색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젊은 여자가 굉장히 낡은 옷을 입고 있더라고요. 신발도 그렇고요. 분명히 무슨 사정이 있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왜 고기 같은 거는 손도 안 대고 계란볶음밥을 싸가신 거죠? 여쭤봐도 되나요? 여자는 고개를 푹 숙이더니 눈물을 바닥에 뚝뚝 떨궜습니다. 손님, 우선 진정하시고 천천히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오늘 저희 사장님 결혼식에 왔어요. 제가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다 보니 어디 가서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집에서 할 수 있는 일 찾다가 지금 사장님 만나서 어찌저찌 일하고 있는데 사장님이 결혼을 하시게 됐어요. 월세랑 생활비만 해도 빠듯하고 요즘처럼 애가 아프기라도 하면 사장님 결혼식을 안 올 순 없어서 결국 왔는데 축의금 내고 나니 우리 애기 밥 사 먹일 돈이 없어서요. 제가 이거 안 가져가면 우리 애기 며칠 굶어야 하니까 염치 없지만 애기가 먹을 수 있는 밥으로. 죄송합니다.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손님의 말을 듣고 저는 잠시 동안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서연이와 둘이 살면서 겪을 일 없다고 단언할 수는 없는 일이니까요. 저한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어떤 마음인지를 알기에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오늘은 못 본 걸로 해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러시지 마시고요. 얼른 가셔서 밥 식기 전에 따님 밥 먹이세요. 손님, 그만 우시고 조심히 내려가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손님은 연신 고개를 숙이며 제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놀이방에서 씩씩하게 놀고 있을 서연이의 안쓰러운 얼굴이 생각나 코끝이 찡해지더라고요. 어쩌면 저보다 더 힘든 상황에 놓여있을 손님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출근을 하자마자 사장님께서 저를 따로 부르셨어요. 김대리, 서연이는 잘 지내나요? 네, 사장님,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같이 출근해서 지금 놀이방에 있습니다. 놀이방에 잘 적응해서 지내주고 있으니 참 다행입니다. 다 배려해주신 덕분입니다, 사장님. 그만큼 김대리가 좋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어제 계단에서 손님 한 분과 대화를 나누고 계시던데 김대리 맞나요? 네, 저 맞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하신 건지 저한테 얘기해 줄 수 있겠어요? 사장님께서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시며 자초지종을 물으셨어요. 몇 초간 고민을 하지 않은 건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나 손님을 그냥 보내드린 것 때문에 해고당하진 않을까? 개인적인 감정보다는 회사 입장에서 생각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며 죄책감에 빠지던 찰나 사장님은 호탕하게 웃으시며 제 어깨를 두드려 주셨습니다. 김 대리는 아주 마음씨가 좋아요. 제가 김 대리여도 그런 결정을 했을 겁니다. 너무나도 난감한 상황에 잘 대처해 주어서 고마워요. 사실 해고까진 아니더라도 한 소리 들을 각오로 말씀드렸는데 사장님의 칭찬 섞인 격려의 말씀에 근무 시작 전부터 기분이 좋은 하루였습니다. 사장님과의 대화를 마치고 유니폼으로 갈아입고 홀에 들어서는데 안녕하세요. 어제 봉지에 계란볶음밥을 싸가다 저한테 들켰던 그 손님분이 저와 같은 유니폼을 입고 서 있는 겁니다. 상황 판단이 되지 않아 인사도 받아주지 못한 채 엉뚱한 말이 튀어나갔습니다. 왜 또 여기에? 사실 어제 집에 돌아가는 길에 여기 사장님께서 여기서 일해볼 생각 없냐고 하셔가지고요. 제가 이것저것 따질 처지가 아닌 것도 있고 무엇보다 여기 놀이방에 아이를 맡겨두고 일할 수 있게 해주신다고 하셔서 불쑥 나타나서 죄송해요. 놀라게 해드릴 의도는 아니었어요. 아닙니다. 잘 되셨네요. 축하드려요. 커다란 눈망울이 금방이라도 눈물을 떨어뜨릴 것 같아 박수까지 쳐가며 축하드린다고 했더니 웃는 것도 우는 것도 아닌 표정을 지으며 쭈뼛쭈뼛 제 옆에 서는 겁니다. 이제 업무 곧 시작이라 맡으신 자리 가서 준비하시면 돼요. 그게 아니라 사장님께서 대리님께 업무 배우면 된다고 하셨어요. 저한테요? 네, 김경수 대리님이 알려주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 방금까지만 해도 사장님께서 저한테 별 말씀이 없으셨기 때문에 이분이 혹시 잘못 들으신 게 아닌가 싶어 되물었더니 제 가슴팍에 꽂은 명찰을 가리키며 또박또박 제 이름을 말하더라고요. 뷔페일은 특성상 몸이 고되고 힘들기 때문에 젊은 친구들이 용돈벌이 하러 왔다가 금방 그만두고 사람이 자주자주 바뀌는 편입니다. 물론 직원들을 교육하고 인솔하는 담당은 제가 아니었고요. 저는 사장님께서 제 업무를 오해하셨을 수 있겠다는 생각에 기존 담당자에게 무전을 보냈습니다. 홍주임님, 오늘 신입 오셨는데 홍주임님이 교육 예정이시죠? 대리님, 저는 오늘 오신 분 대리님 교육으로 팀장님께 전달받았습니다. 귀에 꽂은 이어폰으로 홍주임님의 답변을 들은 저는 어찌된 영문인지 모른 채 그렇게 신입 교육을 맡게 되었습니다. 오수영, 이름표에는 그녀의 둥글둥글한 인상과 똑 닮은 동글동글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수영 씨와 그날의 점심 손님들을 함께 받으며 늘 혼자 하던 업무들을 교육이라는 명목하에 반반 나눠서 하게 된 셈이죠. 수영 씨는 머뭇거리면서도 업무를 곧잘 익혀나갔습니다. 그렇게 점심시간 손님들이 다 빠져나가고 난 뒤 뷔페에는 어김없이 브레이크 타임이 찾아왔어요. 브레이크 타임은 곧 홀 직원들의 식사 시간이자 점검 시간입니다. 저는 여느 때처럼 서연이와 밥을 먹기 위해 놀이방으로 내려갔습니다. 서연아, 아빠 왔다. 아빠, 오늘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아빠가 우리 서연이 맛있는 거 사주려고 오늘도 열심히 일하느라 조금 늦었네. 미안해요, 공주님. 서연이는 아빠 기다렸단 말이야. 오늘 아빠하고 케이크. 아이고, 우리 서연이 똑똑하네. 얼른 가서 맛있는 케이크 먹을까? 응, 좋아. 아빠, 오늘 친구 왔다. 아기야, 아기. 응? 하준이다. 서연이는 만나자마자 조잘조잘 애교를 부렸습니다. 어젯밤에 자기 전에 먹고 싶다고 고집부리던 케이크를 사주려고 손을 잡고 건물을 나서는데 누군가를 발견한 건지 저와 맞잡고 있는 손을 뿌리치고 냅다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수영 씨와 그녀의 아들로 보이는 남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그쪽으로 달려가 냅다 배꼽 인사를 하며 수영 씨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서윤입니다. 아이고, 인사도 잘하고 예쁜 공주님이네. 우리 하준이 친구야? 하준이는 아기예요. 먼저 당돌하게 인사하던 용기 있는 아기 공주는 어디 가고 제가 다가가자
냅다 제 다리 뒤로 숨어버리더군요. 그 덕에 수영씨와 마주보고 서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저는 멋쩍은 웃음을 지어 보였지만 수영씨는 의외로 호탕하게 웃어 보이더군요. 서윤이 너무 예쁘네요. 저희 하준이도 얼른 서윤이처럼 말도 잘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준이는 몇 살이에요? 저희 하준이 3살이에요. 아직 집중해서 들어야 대화가 돼요. 우리 케이크 먹으러 가요. 응, 가자, 서윤아. 저 그럼 식사 맛있게 하세요. 아니, 아빠. 하준이도 같이 먹어. 하준이도? 아빠와 하준이 엄마가 머쓱해 하는 줄은 꿈에도 모를 서윤이의 등살에 떠밀려 저희는 결국 케이크집에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케이크집, 아이스크림 가게, 식당에서 늘 앞자리는 비워두고 서윤이와 나란히 앉았었는데 마주보는 자리에 누군가가 앉아있다는 게 너무나도 낯설었어요. 그리고 아무런 사연은 모르지만 제가 느끼는 낯선 감정을 수영씨도 느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별다른 대화 없이 어색하게 웃으며 아이들 케이크 먹이는 것에만 집중하다 뷔페로 복귀를 했습니다. 그날 밤 서윤이가 쉽게 잠들어주지 않고 하준이 얘기를 하는 바람에 저도 덩달아 수영씨 생각을 하게 되었네요. 화장기 없는 둥글둥글한 얼굴에 하얀 얼굴, 눈물을 머금은 것처럼 일렁이는 눈망울. 생각이 생각에 꼬리를 물려하기에 억지로 잠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수영씨가 벼랑간 도시락을 싸온 게 아니겠습니까? 똑같이 일하고 서윤이보다 1살이나 어린 하준이를 돌보기에도 빠듯한 시간일 텐데 도시락이라니요. 더군다나 하준이 먹일 밥값 걱정에 뷔페에서 음식을 싸가기까지 해놓고 저한테 도시락을 싸다 주다니요. 그때부터 제 안의 못된 마음이 멋대로 착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별건 없어요. 유부초밥 몇 개 싸온 거예요. 이따 서윤이랑 드세요. 저한테 이걸 왜 주십니까? 네? 그야 고마워서. 근데 대리님, 얼굴이 왜 그렇게 빨개요? 그냥 좀 더워서요. 잘 먹겠습니다. 고마워요. 수영씨는 빨개진 제 얼굴이 웃긴지 웃음보가 터진 얼굴을 하고 손을 흔들어 보였고 저는 무의식적으로 웃는 얼굴도 예쁘네 하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그날 밤도 잠을 설치고야 말았죠. 누군가를 생각하며 낯이 뜨거워지는 감정은 실로 오랜만이었습니다. 오늘 점심 같이 드실래요? 무슨 생각이었을까요? 다음날 뷔페 브레이크 타임에 제가 먼저 수영씨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수영씨는 토끼 눈을 하고 저를 바라보았어요. 표정이 정말 다양한 사람이더군요. 같이요? 서윤이가 하진이랑 같이 밥 먹고 싶다고 해서요. 못난 놈. 딸을 앞세워 거짓말 하다니요. 지금 생각해도 그때 참 멋없는 말이었습니다. 네, 그럼 같이 먹어요. 혹시 드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서윤이 좋아하는 걸로 먹어요. 수영씨는 좋아하는 거 없어요? 저는 파스타요. 애 낳고 한 번도 먹어본 적 없어요. 대리님은 파스타 좋아하세요? 좋아합니다. 네? 때마침 달려오는 서윤이를 안아주느라 뒷말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물론 대화의 흐름상 파스타를 좋아한다는 말이지만 서윤이의 등 뒤로 보이는 수영씨의 얼굴도 저만큼 붉었다고 느꼈다면 저의 착각일까요? 그렇게 제 처지와는 하나도 어울리지 않는 설렘을 안고 넷이서 행복한 식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다시 업무에 복귀하기 전 아이들을 다시 놀이방에 보내고 건물 앞 공원에 앉아 자판기 커피를 마시며 수영씨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길고 가슴 아픈 이야기를 덤덤한 표정으로 이야기하더군요. 애 아빠가 결혼하고 틈만 나면 술 먹고 저한테 손을 올렸거든요. 그 사람이 진짜 저를 많이 사랑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결혼도 하고 애도 낳았는데 참아보려고 노력했어요. 애가 있으니까. 근데 바람이 났어요. 이혼하자고 하니까 알겠대요. 하준이 데려간다고 하기에 안 된다고 했어요. 위자료고 뭐고 다 필요 없으니까 애만은 데려가지 말라고. 그래도 그건 들어주더라고요. 돈이 더 중요했는갑지. 9번 잘못한 놈이 그중 1번 잘해주면 그 1번 잘해준 기억으로 그 사람이 다정한 줄 착각한다 하더라고요. 딱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누가 저한테 잘해주면 약해져요. 그러면서 상처받기 싫으니까 속으로 생각하죠. 한 번만 잘해줄 사람인가? 두 번, 세 번 잘해줄 사람인가? 대리님, 한 번만 잘해주세요, 저한테. 두 번, 세 번 잘해주지 마세요. 수영 씨, 착각해요, 저. 말을 다 잊지 못하고 고개를 떨어뜨리는 수영 씨의 야윈 어깨를 안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고 주머니 속에 챙겨둔 손수건을 건넸습니다. 그냥 지난번 수영 씨의 눈물을 본 후부터는 왠지 손수건을 지니고 다녀야 할 것 같아서 챙겨두었는데 쓸 일이 없길 바랐지만요. 수영 씨는 손수건을 받아 코를 흥하고 풀었습니다. 저 운 거 티나요? 이제 곧 들어가야 하는데. 수영 씨, 마음대로 착각하세요. 눈물을 흘려 빨개진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는 수영 씨의 얼굴을 보자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감정이 목구멍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제게는 두 번 다시 사랑이라는 감정이 찾아올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사랑이라는 확신이 강하게 들더군요. 마음대로 착각하라니. 우스꽝스러운 고백을 남기며 수영 씨의 어깨를 끌어안았습니다. 몇 초간 뻣뻣하게 굳어있던 수영 씨가 이내 조심스레 제 옷깃을 움켜쥐었고 그렇게 저희는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늦게 만난 진짜 인연인 만큼 저희는 서로에게 더 조심스러웠고 매사에 신중했습니다. 물론 주변의 연애를 밝히는 것까지도요. 저희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건 의도하신 건 아니더라도 사장님 덕분이니까요. 그런 제 마음과 같은 마음인 건지 연애를 시작하고 일주일 되던 날 수영 씨가 제게 이야기했어요. 사장님께 말씀드리자고. 그래서 사장님을 모시고 식사를 하며 어렵게 얘기를 꺼냈는데요. 하하, 참. 그러지 말고 요즘 코로나 때문에 예식도 많이 없는데 빈 날짜에 좋은 시간으로 잡아서 둘이 식이라도 올려요. 연애를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결혼 이야기를 꺼내는 사장님 앞에서 저희 둘은 얼굴이 홍당무가 되었습니다. 아직 급한 건 아니라서요.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 벌면 결혼해야죠. 급한 게 아니기는 자식들이 하루가 다르게 커갈 건데 얼른 살림 합쳐서 가족을 만들어줘야지. 내가 두 사람의 이런 달콤한 러브스토리들은 보답으로 우리 예식장에서 무료로 식 올릴 수 있게 만들어 볼게요. 아닙니다, 사장님. 저희가 염치가 없어 그렇게는 못합니다. 마음만으로도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언제 또 이렇게 재밌는 구경을 하겠어요. 마다하지 말아요. 대신 두 사람 오래오래 같이 일하고 예쁘게 살아줘요. 내가 엮어준 커플인데 팥불이 되는 것까진 못 보더라도 손잡고 식 올리는 건 봐야지요. 애들 생각해서라도 내 말 들어요. 애들 더 크기 전에 합쳐요. 사장님. 말도 안 되는 사장님의 파격 제안을 받은 저희는 사장님의 아이들에게 가족을 만들어줘라 는 말씀에 100번 공감하며 저희 둘은 초고속으로 결혼식까지 마치게 되었습니다. 예식장의 가장 작은 홀에서 서윤이, 하준이, 사장님, 직원들 축하를 받으면서요. 그날 주례를 맡으셨던 사장님의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제가 신랑을 알게 된 지는 약 2년 정도 되었습니다. 아주 예쁜 천사를 데리고 참 슬픈 얼굴을 하고 있었지요. 저 사람은 왜 저리도 예쁜 천사를 안고서 저런 슬픈 표정을 하고 있을까? 처음 보는 사람이었지만 정말 가슴이 아프고 안타까웠습니다. 신부를 알게 된 지는 아직 석 달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텅 빈 뷔페 계단에서 너무나도 힘없는 어깨를 하고 떨고 있었지요. 참 가냘프고 안쓰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신랑 신부 하객 여러분, 제가 왜 예식장과 뷔페를 운영하게 되었을까요? 돈 벌기 위해서? 맞습니다. 다른 곳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운영해서 부유하지 않은 사람도 조금 더 용기 내어 행복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오지랖이 참 넓은 사람입니다. 천직이지요. 남의 결혼에 꽃가루 뿌려주고 예쁘게 사진 찍어주고 손님들 맛있는 밥 드시라 하고 그런데 오늘 제 인생 최고의 보람찬 부부가 탄생합니다. 우리 신랑 김경수 씨는 공과 사를 구분하기 위해 누구보다 기를 쓰고 긴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경수 씨가 이 박사장 뷔페는 어떻게 되든 말든가 엉엉 우는 신부 오수영 씨의 편에서 로맨스를 뿜어내는 모습을 보고
정말 큰 감동을 했습니다. 신랑 김경수 씨는 앞으로 수많은 인생의 갈림길에서 언제나 그때 그날처럼 신부 오수영 씨만의 편이 될 수 있도록 하세요. 신부 오수영 씨는 가족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해내었던 그때 그날처럼 신랑 김경수 씨를 남편으로 받아들이고 위하세요. 두 사람 모두 처음 만난 그날처럼 서로의 속내를 이해하고 따뜻하게 안아주면서 아직 길게 남아있는 남은 삶을 누구보다 빛나게 살아가세요. 제가 두 사람 사랑의 첫 번째 증인입니다. 감사합니다. 조금은 남다르지만 저희에겐 정말 많이 특별했던 사장님의 주례. 그 후 6개월간은 코로나로 인해 예식장이 정말 힘들어서 아내와 제가 감봉을 하며 버텨왔습니다. 매출이 떨어져서 이대로 예식장이 문을 닫는 건 정말 두고 볼 수 없겠더라고요. 사장님도 처음엔 극구 반대하셨지만 사정이 점점 안 좋아지자 못 이기는 척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저희 부부를 포함해 몇몇 직원들이 함께 동참해 주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꽤 지났네요. 이젠 거리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니 언제 그랬냐는 듯 놀랍도록 예식장은 문전성시를 이룹니다. 아직 예전만큼 하객수가 많진 않지만 예식 횟수가 많이 원상복귀되고 있어요. 그러는 동안 저희 아이들은 유치원에 나란히 들어갔고 하준이를 끔찍하게 예뻐하는 서윤이 덕분에 저희 가족은 웃음 말을 날이 없답니다. 요즘 저는 예식장 뷔페에서 홀 관리가 아닌 중식 코너에서 조리사로 일하고 있어요. 사실 결혼 후에 자격증 시험을 쳤는데 실기에서 떨어지고 말았거든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조리장님이 당장 저를 실전에 투입시켜 맹훈련을 받는 중입니다. 언젠가 예식이 없는 날에도 여기 뷔페 중식 기가 막히더라 라는 입소문을 타고 손님들이 끊이지 않는 상상을 해보며 하루빨리 더 큰 행복으로 사장님께 보답하고 싶습니다. 주위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할 수 있는 선에서 작은 호의라도 베풀어 보세요. 웃음도 사랑도 없던 삶이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할 것이고 막막했던 미래도 조금은 투명해 보일 거예요. 당신이 베풀었던 따뜻한 관심은 당신 곁에서 오래오래 머무르며 당신을 지켜줄 거예요. 제 아내가 그랬고 제가 그랬고 저희 사장님이 그랬던 것처럼요. 이번 주는 한 부도 비는 시간 없이 예식으로 꽉 차 있네요. 모두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들도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